여러분, 현금 얼마나 자주 쓰세요? 지갑을 들고는 다니시나요? 현금 없는 버스, 현금 없는 매장이 늘면서 이젠 현금이 오히려 천덕꾸러기가 되는 듯한데요. 그런데 이대로 현금 없는 사회로 진입해도 괜찮은 걸까요? 오늘은 현금 없는 사회를 딥다이브 해보겠습니다. 한국이 현금 사용 비율이 낮은 편에 속하는 나라인가요? 좀 낮긴 한데 아주 낮은 건 또 아니에요. 영국 결제회사 월드페이가 낸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오프라인 매장 결제에서 현금을 사용하는 비율이 10%라고 합니다. 신용카드, 모바일 지갑, 체크카드보다도 현금을 더 적게 쓰긴 하는 건데요. 그런데 우리보다 현금을 훨씬 더 적게 사용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아시아 국가 중엔 중국이 가장 현금 사용률이 낮고요. 호주나 뉴질랜드 같은 오세아니아 국가,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같은 북유럽 국가도 전 세계에서 현금 사용률이 가장 낮은 축에 속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빠르게 현금 없는 사회로 갔을까요? 일단 편리하죠. 현금을 지갑에서 꺼내고 이걸 또 거슬러 받으려면 때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매장에서는 잔돈을 준비해야 하니까 귀찮기도 한데요. 카드를 그냥 쓱 긁거나 핸드폰 터치 몇 번으로 결제가 되면 시간도 절약되고 간편합니다. 그리고 일단 사람들이 현금을 덜 쓰기 시작하면 갑자기 팍팍 줄어드는 게 있는데요. 바로 ATM기입니다. 사람들이 돈을 덜 뽑아서 수수료 수입이 줄어드니까 은행들이 돈 안 되는 ATM기를 줄이기 시작하죠. 그럼 그 지역은 돈 뽑기가 더 어려워지니까 현금을 더 덜 쓰게 되고요. 그럼 은행은 더 ATM기를 없애죠. 그래서 ATM 감축이 결과적으로는 현금 없는 사회를 앞당기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ATM기가 아주 빠르게 증가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현금 이용이 줄면 타격을 입는 게 은행 ATM 수수료만이 아닙니다. 현금 수송을 담당하는 운송회사의 매출도 확확 줄어들게 되는데요. 호주에선 한동안 이 현금 운송 회사 때문에 상당히 시끄러웠습니다. 사실상 이 시장을 독점한 현금 운송회사 아마가드가 문 닫을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러니까 갈수록 이 회사가 실어나를 지폐와 동전량이 급감을 하는데 이 현금 운송 차량인 무장한 경비원이 탑승을 해야 하고 또 호주는 국토가 워낙 넓어서 물류 비용도 많이 드니까 계속 적자 수렁에 빠진 거죠. 그런데 만약에 현금 운송 회사가 망해서 문을 닫으면 어떻게 될까요? 전국 은행 지점과 ATM기의 현금이 아예 동나겠죠? 그러면 호주는 이제 반강제적으로 진짜 현금 없는 사회로 진입할 판인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지금 현금을 덜 쓴다고 해도 여전히 노인이나 취약계층 인구 약 100만 명은 현금이 없으면 너무너무 큰 불편에 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수십 차례 회의 끝에 지난 6월에 주요 은행들이 이 아마가드의 긴급 자금을 지원해 주기로 했죠. 그냥 문을 닫게 놔둘 순 없는 거죠. 근데 현금이 없으면 도둑이나 소매치기가 줄어들 테니까 더 안전해진다는 주장도 있죠. 맞아요. 실제로 고액 현금은 범죄의 타깃이 될 수 있으니까 위험한 건 사실이죠. 그리고 스웨덴이 아주 일찍부터 무현금 국가를 추구했던 이유가 바로 이 점이기도 한데요. 스웨덴에선 2000년대 중후반에 은행, 상점, 버스에 강도 사건이 급증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현금 많은 곳을 터는 범죄가 엄청나게 늘어난 거죠. 특히 2009년 9월에 일어난 헬리콥터 강도 사건이 그 정점이었는데요. 도둑들이 훔친 헬리콥터를 타고 스톡홀름 보안업체 지붕에 착륙을 했고요. 그 사무실에 침입해서 30분 만에 약 50억 원을 훔쳐서 헬리콥터에 싣고 달아났죠. 이게 소설로도 나온 아주 유명한 사건인데요. 그래서 스웨덴에선 현금은 너무 위험해 라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았어요. 그리고 2012년에 스웨덴 지급결제 시장에 혁명을 가져온 서비스가 출시되는데요. 바로 스위시입니다. 전화번호만 있으면 누구에게나 수수료 없이 돈을 보낼 수 있는, 그러니까 토스나 카카오페이 같은 그런 모바일 지불 서비스였어요. 그리고 이게 순식간에 확 퍼지면서 이제 스웨덴 사람 대부분이 온라인뿐 아니라 오프라인 결제에서도 쓰는 보편적인 서비스가 됐는데요. 지금 스웨덴은 어떠냐? 진짜 거의 무현금 국가나 마찬가지입니다. 버스, 지하철에선 더 이상 현금을 받지 않고요. 많은 상점과 박물관, 레스토랑도 카드나 모바일 결제만 허용해요. 심지어 대부분 은행 지점에서도 현금 취급을 중단했죠. 그러니까 내 돈을 싸들고 은행에 가서 이걸로 예금할래요? 해도 못하는 겁니다. 참고로 스웨덴은 성인 인구 10만 명당 ATM 수가 28개, 유럽에서 최저거든요. 한국이 258개니까 거의 10분의 1 수준이죠. 그럼 현금에서 멀어진 스웨덴은 정말로 더 안전해졌을까요?
일단 강도 사건이 크게 줄어든 건 맞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 데 있습니다. 온라인 사기 같은 디지털 범죄 사건이 최근 2년 만에 2배로 늘었습니다. 이 결제 스위시를 쓰려면 뱅크 아이디라는 디지털 아이디가 휴대전화에 깔려 있어야 하는데 이걸 탈취해서 돈을 빼가는 신종 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거죠. 그래서 현금을 버린 대신 결과적으로 디지털 범죄자들의 놀이터가 됐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그래도 일단 편하니까 편리한 거에 익숙해지면 다시 지폐와 동전으로 돌아가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만 그 전환 속도가 너무 빠른 게 아닌가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세상에 은행 계좌가 없거나 디지털 기기 사용이 서툴거나 아예 스마트폰이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ATM기가 사라지고 현금 운송 차량이 멈추고 또 모든 가게가 현금 없는 매장으로 바뀌면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극소수라고 해서 그들을 무시해도 되는 걸까요? 그래서 요즘 유럽에서는 그동안의 흐름에 역행해서 현금을 지키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현금 이용을 다시 늘리는 건 당연히 어렵겠지만 적어도 현금이 멸종하는 건 막자는 거죠. 노르웨이가 얼마 전에 자동 판매기나 무인 가게가 아닌 모든 오프라인 판매점은 현금을 받아야 한다라는 의무 조항을 담아서 법을 개정했어요. 지금은 우린 현금 받지 않는다라고 써붙여 놓은 식당이나 상점이 되게 많은데요. 이 법이 시행되면 이제 그걸 처벌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아일랜드에서도 현금 접근성을 지키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 중인데요. 은행 ATM 수를 얼마로 유지할지 그걸 은행이 아니라 재무부 장관이 정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함부로 없애지 말라는 거죠. 현금이 누군가에겐 기본권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 현금은 지켜야 할 공공재다라는 인식이 이제 생겨나는 건데요. 한국에서도 현금 쓸 권리에 대한 논의가 앞으로 더 많아질 걸로 보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딥다이브 한혜란이었습니다.